자, 이 나이프의 특징이 뭐냐면 네. 칼등 부분에 쇠가 노출된 게 보이죠? 네. 그래서 이걸 풀탱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탱, 이 쓴배 부분이 풀 가득 찼다는 얘기, 손잡이 모양과 거의 같게. 네,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 충격이 굉장히 가고 내구성이 좋아요. 이런 나이프는 나무를 쪼개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칼에 어떤 우리 없이 나무 쪼개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바톤이라고 하는 나무 쪼개기 방법을 쓰더라도 문제가 없는 구조예요. 네, 그렇죠? 나이프가 빠질 위험이 없어요. 네, 이게 부러질 위험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고요. 그 다음 풀텐 구조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외부에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잘 버텨냅니다. 팁이 또 아주 강하게 내구 높게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찢고 꺾기 위해서도 웬만한 나무 같은 것들은 우리가 뜯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팁 손상이 전혀 이제 없는 거죠.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나이프의 특성을 이해한 상태에서 칼을 사용하고 나무를 다뤄야지 이 나이프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나이프 손상으로 이어져요. 자기 칼의 특징과 구조를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이 나이프는 풀텍 나이프고 팁의 강도가 높게 디자인되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하는 나무를 좀 험하게 다루는 작업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내구도를 바탕으로 해서 나무 쪼개기라고 하는 바토닝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먼저 시범 보이고 그대로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해볼 기술은 바토닝, 나무 쪼개기. 바톤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바톤 터치 한다는 그 용어 있죠. 바톤. 네. 그게 몽둥이거든요. 바톤이라는 것은 몽둥이질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몰 이용해서 몽둥이질로 나무를 안전하게 쪼개는 것이 바토닝법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쪼갤 대상, 통상 우리가 캠핑 같은 경우는 이런 장작들 같은 경우죠. 그런 장작들을 가운데 중심 부분에 날몰의 대부분에 어떤 가급적이면 안쪽 부분이 가까울수록 좋아요. 너무 바깥쪽으로 하면 이 힘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리는 부위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손잡이 가까이 쪽에 무게중심 맞추고 그다음 타격 범위가 상당히 확보되는 그런 어떤 효율성 위해서 가급적이면 손잡이 또 너무 가까이 하면 잘못하면 손을 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손잡이 약간 좀 떨어진 정도. 그래서 앞쪽이 좀 많이 확보되는 그 정도 위치가 가장 좋아요. 자, 이렇게 중심점 중에 그다음 손잡이 좀 가깝게 이렇게 날을 딱 이렇게 배치했다면 위에서부터 내리칩니다. 이게 내리치는 행동 자체가 바토닝이에요. 몽둥이질. 자, 처음에 할 때 살살 때릴 필요 없어요. 세게 쳐도 됩니다. 처음 할 때는 꽉 박아 들어간다 생각해요. 꽉. 이 결을 따라서 꽉 나무 사이 결을 따라서 칼날을 집어넣는다 생각으로 세게 쳐도 돼요. 근데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치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때리다 보면 칼날이 위로 가요. 이렇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칼이 계속적으로 땅끝으로 갑니다. 위험해. 손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리칠 때 동시에 반대편 손도 지지를 잘해줘야 눌러주면서 같이 눌러주면서 수평을 최대한 유지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반 이상 넘어가면 힘 조절해야 됩니다. 너무 세게 하면 또 땅바닥에 칼날이 부딪히는 문제가 생겨서 톡톡톡톡톡 치고 갑니다. 절반 이상에. 그 다음 3분의 2가 넘어가면 비틀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장작도 안전하게 내 활동 범위에서 쪼개질 뿐만 아니라 날무를 힘조절 잘못해서 땅바닥에 쳐서 날 손상하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요거 힘조절 되게 중요해요. 절반 이후부터는 힘조절. 그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네. 자, 본인 칼을 꺼내세요. 네. 이렇게 정서 찍어놓고 가운데 맞추고 선을 가까이 딱 위치시키고. 네. 자, 그럼 몽둥이질로 처음에 요쪽 어디 들어간 느낌 들면 그때부터 앞쪽으로 옮기면서 톡톡톡톡톡톡톡 힘조절 좋아요. 톡 이제 절반 정도 꺾어. 그렇지. 딱 좋고 그렇지. 요걸 지금 멍둥이를 놓고 네. 칼 비틀어서 더 내려가서 그렇지. 자, 요거 한번 더 잘게 쪼개면 쪼개서 불이 더 잘 붙겠죠. 그래서 바통이라는 기술은 한번 반을 쪼갠다는 개념보다는 쪼갠 나무를 계속 잘게 쪼개서 불이 쉽게 붙도록 만드는 게 궁극적 목적입니다. 원하는 크기로 잘게 쪼개는 거. 요것도 더 잘게 쪼개보세요. 네. 젓가락 크기만큼. 그래요? 요건 힘조절 이제 느낌이 오죠. 어느 정도에 멈추는 게 좋겠다. 힘조절 얼만큼 하면 좋겠다. 느낌이 오죠. 톡톡 앞으로 옮기면서 그렇죠? 톡톡톡톡톡톡톡톡. 오케이, 이 상태에서
괜찮았어요. 지금도 네. 날이 땅에 닿지 않기 때문에 잘한 겁니다. 핵심적으로 이렇게 힘주라는 이유는 날이 땅에 닿지 않도록 그걸 안전하게 바톤을 하기 위한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잘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익숙되면 어느 정도 힘이 이 쪼여졌던 나무가 어느 정도 힘이 풀린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네. 그땐 더 이상 바토닝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몽둥이 칼을 내놓고 비틀어. 칼을 비틀어 버리는 네. 거예요. 오케이. 아, 요것만 좀 하면 되겠다. 그래서 얼마 넘겼어요? 오케이. 됐어요. 이제 이걸 놓고 얘를 잡고 비트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아, 잘했어. 이제 칼 수납. 납도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안전하게 나무를 쪼개는. 요건 캠핑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시고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습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잘했어. 자, 이번에는 나무를 자르는 방법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라이프를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초핑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촉촉촉. 이거 있죠. 손날치기 같은 촉. 칼날 이용해서 나무를 촉촉촉 해는 거예요. 네. 자,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할 부분이 뭐냐면 이게 너무 과하게 하게 되면 신체로 돌아와서 비 맞으면 몸이 다쳐요. 네. 그래서 몸이 칼날이 나가는 방향이 절대 사람의 신체에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오른손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거 빗 맞으면 여기 내 살을 이렇게 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면 반대편 쪽으로 내가 칼날 방향 비워줘. 빗 맞을 때 되죠. 자, 그래서 이 칼의 짧은 리치를 이용해서 최대한 손잡이 끝부분에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끝부분에 너무 가까우면 이게 원심력이 있어서 안 실리겠죠. 네. 그래서 최대한 뒷부분에 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쳐내는 거예요. 복귀제라지 쇼핑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걸 좀 더 효율적하기 위해서 뭐냐면 나이프에 이 렛야드 홀이라고 있어요. 구멍이 있어요. 네. 이 구멍에 끈을 연결하게 되면 나이프가 쉽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초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효율성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라코드나 일반 끈 같은 것들을 여기 통과시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냐?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이 렛야드 끈을 평상시에 묶고 다니면 되게 걸적거립니다. 필요할 때만큼만 사용해서 이렇게 매듭을 해서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잡으세요. 엄정을 겁니다. 그리고 돌려서 딱 잡는 거예요. 네. 보이시죠? 그러면 이렇게 돌려서 잡으면 하다가 놓치더라도 칼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다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더라도 쇼핑할 때 이 칼을 떨어뜨리거나 이 짧게 잡더라도 놓치는 위험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길게 잡더라도 이미 손에 꽉 잡히기로 돼 있어요. 지금 좀 초보니까 요거는 시범은 보일게요. 네. 렛야드 홀을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거 칠게요. 이렇게 하더라도 이 범위 안에서 쉽게 그러네요. 칼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길게 이렇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이프 리치를 최대한 길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효율적으로 이렇게 잡도 안 빠지니까 효율적으로 이 짧은 리치 나이프로 초핑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초핑. 네. 근데 이게 이제 좀 다루기 어려운 상황, 휘두르기 어려운 좁은 공간이라든가 너무 두꺼워서 이게 초핑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이걸 바토닝으로 전환하는 거죠. 바토닝 아까 우리가 배웠던 몽둥이질로, 아까처럼 그렇지, 몽둥이. 몽둥이질로 봤던 부분을 대각선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하고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두껍잖아요. 그러면 옆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너무 심부 쪽으로 들어가면 칼이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옆으로 돌려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무를 깎아내버린 거죠. 이렇게 하면 네. 목수가 끌 같은 걸로 나무를 이렇게 깎아내듯 안전하면서 효율적으로
잘라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초핑과 바토닝을 조합할 수도 있고, 초보자들 갑자기면 아까 바토닝 방법, 방금 보였던 요 방법으로 네. 대각선 잘라는 게 더 안전하니까 그 방법으로 한번 나무를 잘라봅시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해보겠습니다. 돌려서 오, 네, 한 번 돌렸는데 소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무를 얇게 베서 종이장처럼 얇게 베는 걸 패더 스틱이라고 그래요. 깃털배기. 깃털처럼 아주 얇게 만들게 되면 이 굵은 나무까지도 불이 굉장히 쉽게 잘 붙는 종이장이 됩니다. 이 나무 자체는 불이 쉽게 잘 안 붙거든요. 표면적을 아주 넓혀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칼날을 이용해서. 이 나이프는 그 정도의 예리함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생존 상황에서 불소식이 없다면 나뭇가지를 이런 식으로 얇게 베서 불소식에 쓰면 됩니다. 이런. 근데 이것은 이제 초보자들이 아직 나이프 숙달이 안 되신 분들은 구현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처음에 원바이 원으로 이렇게 종이를 최대한 얇게 베어내 본다. 어렸을 때 연필 깎기 하듯이 얇게 칼날을 이용해서 베어본다. 그런 느낌으로 배우시면 돼요. 자, 우리가 생존 상황에서 불을 피워야 될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원지를 위해서. 그때 여러 가지 발화도구를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남도 바로 신뢰도가 높고 악천후에서 불을 피울 수 있는 도구는 이렇게 페로세륨 막대 또는 파이어 스틸이라고 부르는 이런 어떤 도구가 있어요. 네. 요걸 쓰려면 좀 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요걸 쓰려면 이 불꽃을 받아내기 위해서 충분한 얇은 부식깃을 조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나무를 얇게 베는 방법을 이용해서 불을 옮겨 붙일 수 있는 준비하면 되는데 초보자들은 아직은 요 기술을 익히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 그걸 보여드리고 그렇게 해서 불을 피우는 것까지. 그 다음 파이스트를 쓰는 방법은 칼날이 아닙니다. 칼 등을 이용해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제품들 같은 칼등이 각이 잘 안 섰기 때문에 불꽃이 튀지 않습니다. 이게 둥그렇게 마무리되어 있는 것은 불꽃이 튀지 않아요. 하지만 이 칼 같은 경우는 어느 부위를 긁더라도 불꽃이 튀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단지 칼 등으로 긁게 되면 보시다시피 칼이 오염이 쉽게 발생합니다. 그죠? 이렇게 찌꺼기 생긴다고. 불꽃에 의해서. 그래서 이 제품은 불꽃이 퍼지지 않고 가루를 쉽게 만들기 위해서 끝부분에 폼멜 부분에 파이어 스틱 스크래퍼가 있어요. 전용 긁기가 있습니다. 이런 긁기의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살살살 긁으면 가루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크게 많이 긁지 않더라도 이 짧은 스트로크를 이용해서 가루를 좀 긁어놓고 그 연쇄적으로 이렇게 불을 옮겨볼 수 있도록. 네, 그러네요. 그래서 파이스트 낭비를 막고 요 동그란 부분을 잘 타고 와서 일정한 마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굵은 것도 충분히 긁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초보자들은 요런 걸 쓴 것보단 휴지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본인 칼로 이거면 숙달 먼저 할게요. 자, 칼을 다치지 않도록 칼날은 바닥 쪽으로 가루를 만들고 옮겨 부른다 이렇게 생각. 처음에 가루를 좀 충분히 힘을 줘서 긁게로 서서 긁어 만들고 난 후에 그냥 불꽃을 팍 튀긴다 이런 느낌으로. 네, 알겠습니다. 가루가 이렇게 모이죠? 오케이, 모였어요. 더 모이고 그다음 힘을 꾹 주면서 그렇죠. 오케이, 눌러주고 못 도망가게 네, 알겠습니다. 약간 더 세워주면 좋아. 됐어. 다시 뭘 지지하듯이. 네. 이렇게 그냥 가루를 싹 긁어서 가보겠습니다. 그 범인의 불꽃이 최대한 집중되게끔 그 느껴야 돼. 각도를 느껴야 돼. 깎인 느낌, 힘. 어느 정도 힘에서 어느 정도 각도에서 불꽃이 튄다는 걸 느껴야 돼. 그렇지, 기다려. 오! 생존 성공. 해냈다. 됐어. 네, 오늘은 김종도 다리님과 함께 나이프의 간단한 방법을 배웠는데요. 오늘 소감이 어떠신가요? 사실 날물이라는 자체가 나를 지키기 위한 도구고 또 이것을 유용하게 사용하면 나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든 도구긴 한데 사용을 잘못하면 남을 다치게도 할 뿐만 아니라 나를 다치게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조심성이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전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꼭 이게 물론 택티컬 라이프로 디자인됐지만 캠핑이라든가 서바이벌, 기타 여러 가지 캠핑 상황에서 쓸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안전 수칙만 잘 지킨다 그러면 여러분의 든든한 어떤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안전 제일, 세이프티 퍼스트. 그것만 꼭 기억하시고 항상 안전한 즐거운 일상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나이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이 나이프는 아까 보시다시피 택티컬 상황을 고려해서 디자인되겠지만 웬만한 아웃도어에서 다 극복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내구성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 그냥 항상 안전을 기반으로 해서 조심스럽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나이프는 다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쓰더라도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가 되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